눈 감고 듣기만 해도 지식이 쌓이는 세상을 듣다입니다. 요즘 휴대폰 하나 바꾸려면 큰 마음 먹어야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은 훌쩍 넘고 좀 좋은 것을 사려면 200만 원 가까이 하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 오래 쓰려고 하지만 왠지 새 기계가 나오면 내 것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드디어 삼성이 해냈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시절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높은 가격을 이끌던 애플이 새 아이폰 일반 모델에 비싼 고급 기능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이렇게 애플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들의 거센 압박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로 인해 한동안 사라졌던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합리적인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애플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늘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아주 비싼 최고급 모델과 그보다 저렴한 일반 모델을 나누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능들은 일부러 비싼 프로 모델에만 넣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120Hz 기능이나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찍히는 고화소 카메라 같은 것들입니다. 120Hz라는 것은 우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1초에 120번 화면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기존 일반 모델은 60번만 바뀌었지요.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부드럽고 눈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는 바로 이 부드러운 화면과 고화소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장 공간도 2배로 늘어난 256GB가 기본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좋은 기능들을 쓰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만 원 더 비싼 프로 모델을 사야만 했습니다. 애플이 오랫동안 고집해온 차별화 전략을 버리고 일반 모델의 성능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쟁사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반 모델에도 120Hz의 부드러운 화면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너무 비싼 모델에만 넣어주던 기능을 삼성은 기본으로 제공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 내세운 강력한 무기는 7년간의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즉 업데이트라는 것은 휴대폰의 기능을 새롭게 해주고 보안 문제도 튼튼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사후 관리입니다. 이게 중단되면 휴대폰이 느려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중요한 관리를 7년이나 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번 싸면 오랫동안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도 픽셀이라는 휴대폰에 7년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싼 돈을 주고 산 아이폰이 불과 5, 6년 만에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삼성은 7년을 해주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애플에게는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두 가지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갤럭시 S25처럼 최신 인공지능 기능까지 다 들어간 최고급 모델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E라는 이름이 붙은 모델입니다. 이 FE 모델이 바로 삼성이 해냈다는 칭찬을 듣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FE는 팬 에디션의 줄임말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핵심 기능들은 그대로 두면서 가격은 100만 원이 넘지 않게 낮춘 실속형 모델입니다. 비싼 최고급 모델을 사기엔 부담스럽지만 좋은 성능은 쓰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오래 쓰는 폰, 그리고 가격 착한 고급 폰을 계속 내놓자 애플도 더 이상 일반 모델은 성능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고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원플러스나 샤오미 같은 중국 회사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들은 한 번 충전하면 이틀은 거뜬히 쓰는 대용량 배터리나 아주 큰 카메라 부품을 넣는 등 성능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 대비 성능 경쟁의 부활입니다. 돌이켜보면 휴대폰 가격이 100만 원을 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무렵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X, 10이 140만 원대에 나왔고 삼성의 갤럭시 노트 9도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 휴대폰은 원래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급 모델은 200만 원에 가까워졌고 웬만한 가전제품보다 비싼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치열한 경쟁 덕분에 최근 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은 새 아이폰 일반 모델의 가격을 129만 원 정도로 책정하면서도 예전에는 180만 원짜리 프로 모델에나 넣어주던 기능들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가치, 즉 성능이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삼성은 아예 100만 원 아래로 살 수 있는 S24 FE 같은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성능은 최고급 모델 못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누가 더 비싸게 파나 경쟁을 하던 시대에서 누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을 담아내나 하는 가성비 경쟁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휴대폰 시장의 반가운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플이 비싼 프로 모델에만 넣어주던 좋은 기능들을 일반 모델에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이 7년간의 긴 업데이트를 약속하고 FE 모델처럼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제품으로 꾸준히 압박해온 공이 컸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중국 업체들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가격 대비 성능 경쟁이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200만 원짜리 최고급 휴대폰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만 원 안팎의 일반 모델이나 실속형 모델을 사더라도 과거의 최고급 모델 못지않은 부드러운 화면, 뛰어난 카메라, 그리고 넉넉한 저장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식과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눈 감고 듣기만 해도 지식이 쌓이는 세상을 듣다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